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나종혁 고영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그 형사 합의금 네. 금액을 이제 어느 정도로 하는 것이 맞는지 많이 이제 물어보시잖아요. 예,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나 변호사님, 그 형사 합의금이라는 게 이게 구체적으로 어느 범죄다 얼마다 이게 정해져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예, 그럼요. 사건마다 워낙 뭐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다양하고 또 근데 저희가 사실 이런 어떤 대충의 기준, 예, 일응의 기준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재산범죄, 사기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 피해 금액만큼을 이제 합의금으로 기본적으로 지급을 해야 되는 거고요. 이제 성범죄 같은 경우에는 그 피해자가 받았다고 보여지는 그 정신적인 충격이라는 게 이제 케이스마다 워낙 다르기 때문에 예, 그런 경우에는 조금 이제 차이가 크고요. 네. 이제 그렇죠. 네. 저희가 하나하나씩 이제 범죄마다 좀 저희가 이제 다뤘던 구체적인 케이스를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려볼 건데요. 강제추행, 이제 성추행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한 300만 원에서 500만 원 그 정도 선에서 이제 합의금이 형성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건 피해자마다 좀 다르긴 한데 어떤 피해자분들은 이제 300, 500이 아니라 뭐 1,000만 원, 2,000만 원 거기까지 이제 요구를 하시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요. 그래서 그런 이제 합의금 제시가 이제 결국에 이제 두 분이 이제 가해자랑 피해자 의사가 합치돼 이제 합의가 성립되게 되는데요. 결국엔 그렇게 되려면은 뭐 사건이 어떤 사건이었나 이것도 중요한데 결국에는 그 사람이 그걸 또 합의금을 지급할 능력이 있어야 되니까요. 능력과 또 의사가 있어야 되는 거죠. 내가 그렇게 해서라도 내가 사죄를 한번 하고 싶다 이런 의사가 있을 때 이제 합의가 되는 거기 때문에요. 그런 상황을 좀 잘 살펴야 됩니다. 물론 이제 그 강제추행이나 성추행 같은 것보다는 이제 강간죄의 경우 당연히 이제 범죄가 더 중하기 때문에 합의금 액수도 올라가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보통 뭐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 이제 더 이상을 또 요구하는 피해자분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이제 뭐 상황에 따라서 또 바뀌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이런 지금 저희가 마침 이제 얘기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면 이 성범죄 피해자로서 이제 받게 되는 그런 저희가 이제 합의금이라고 부르지만 사실은 이제 피해 보상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자분으로서는 피해를 받았으니까 마땅히 이제 보상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건 권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아무튼 뭐가 합의가 돼야 이제 보상도 받고 또 가해자 입장에서 사죄의 기회도 얻게 되고 그러니까 어떤 일방적인 주장만 하게 되면은 피해자도 피해 보상을 못 받고 가해자도 사죄의 기회를 이제 얻을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수준을 상황을 봐서 잘 조율하는 게 굉장히 어렵고 또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근데 고 변호사님 제가 최근에 했던 이제 합의 사건 중에 저도 그런 분을 이제 처음 뵀는데요. 그분은 그 성범죄 피해자셨어요. 그 강제 추행죄 피해자인데 그분이 그 가해자가 나이가 이렇게 많지 않아 젊었거든요. 젊고 이제 회사원이고 그러니까 이 여자분이 그냥 용서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뭐 불쾌해서 신고는 했지만 네가 사과하겠다고 하면 그냥 내가 합의금 필요 없다. 내가 사과를 받아주겠다. 이렇게 해서 그냥 합의를 해주신 분이 있어요. 근데 참 그분은 너무 순수한 마음으로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그렇지 못해서 그냥 의뢰하시는 말인 줄 알고 근데 뭐 전 사실 돈을 준비해서 나갔거든요. 근데 나가보니까 정말로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사실 깜짝 놀랐고요. 이렇게 용서를 해주셔서 사실 가해자도 그러니까 더 부끄러운 생각을 많이 갖긴 하더라고요. 근데 뭐 아무튼 처음 뵀었고 저도 약간 그래서 깜짝 놀랐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저도 이제 뭐 사건을 뭐 많이 이제 하다 보면 이제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지금 방금 나 변호사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이런 분들을 어떤 피해자의 전형적인 모습으로 좀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네, 그렇지 않죠.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제가 수행했던 사건 같은 경우에도 이제 좀 언론에 이슈가 됐었는데 그때도 어떻게 보면 피해자가 당연히 어떻게 보면 이게 합의금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피해 보상금인데 그걸 요구했다는 자체만으로 상당히 어떤 이 피해 여성분을 좀 안 좋게 좀 여론이 좀 형성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근데
당연히 이게 이제 저희도 또 이제 남자여서 그런 어떤 피해와 정신적 고통을 받는지를 체감할 수는 없지만 옆에서 이제 지켜보면은 그 피해자 본인은 물론이고 가족들도 그게 상당한 트라우마로 오래 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피해 보상금을 그 여성 피해자들이 요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가해자들을 사죄하고 그 어느 정도 그 피해를 보상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겁니다. 네. 저희가 지금까지는 그 보상금의 그 수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결국에 보상금이 정해졌으면 그렇게 해서 합의가 되면 제일 좋은데요. 합의를 하게 되면 저희가 이제 금액을 직접 지급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렇게 안 되는 경우가 사실 많죠. 안 될 때는 저희가 이제 공탁이라는 걸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최근에 뭐 재산죄 사건에서 공탁 해보셨지 않습니까? 뭐 어떤가요? 이게 그러니까 그 아까 말씀하신 성범죄 같은 경우에 이제 피해자가 합의가 안 되면 이제 공탁을 할 수 있는데 사실 공탁도 요즘은 피해자가 이제 공탁을 받겠다라는 것을 동의를 해줘야 됩니다. 그냥 개인 신상 정보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개인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가 아예 그냥 공탁도 안 받겠다 이래버리면 절차가 진행이 안 됩니다. 다만 이제 재산범죄, 뭐 횡령, 사기 같은 경우에는 특히 또 피해자가 회사인 경우에는 합의가 안 되더라도 이제 공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피해 금액,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범죄 같은 경우에는 피해액이 다 있기 때문에 그 금액 전액을 공탁을 하고 그 금전 공탁을 했다는 서류를 법원에 그 증거로 제출을 하게 되면 그렇게 절차를 진행할 수는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공탁이라는 건 법원에 이제 돈을 맡겨두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피해자가 이제 찾아갈 수 있게끔 이제 하는 제도고요. 뭐 합의보다는 효력이 약하지만 재판부에서 충분히 참작을 해주기 때문에 공탁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됩니다. 특히 경제범죄 같은 경우는 합의를 못 받더라도 어느 정도 피해자의 재산적 피해를 다 보상을 해주면 양형의 참작 사유가 되기 때문에 그건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그 성범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좀 다른 경우가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처음부터 사죄를 하고 수사 단계에서부터 잘못을 뭐 사죄를 하고 합의를 하면 어느 정도 이제 합의금이 되지만 1심 때는 열심히 이제 부인을 해요. 그래서 부인을 하고 나서 무죄를 다투다가 1심 때 뭐 유죄 판결을 받고 법정 구속이 되던가. 그럼 이제 다시 항소심에 와가지고 부랴부랴 이제 자백을 하면서 합의를 하겠다 이렇게 되면은 피해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럼 불쾌한 생각이 들죠. 많이 안 좋죠. 그 다음에 또 1심 법원에 나와서 수치스러운 상황에서 증인 신문도 해야 되고 진술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 합의 금액이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만약에 본인이 어떤 잘못을 저질러서 이걸 합의로 하겠다 이러면 빠른 시간 내에 좀 합의를 진행하시는 게 맞습니다. 이게 좀 잘못되게 이제 좀 조언을 받거나 이러셔서 그냥 불리한 상황에서 무죄 주장을 했다가 항소심에 이르러서 갑자기 자백을 하고 합의를 시도하면 더 좀 안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사건을 딱 봤을 때 결론이 어떻게 되는 것 같다. 소송 전략의 수립이 최우선인 거죠. 무죄 주장을 할 건지 아니면 죄가 있는 게 확실하기 때문에 피해 보상 쪽으로 갈 건지 그거를 사건 초기에 정해야 되는 거죠. 네, 오늘은 저희가 그 피해 보상금, 합의금을 정하는 방법과 수준, 그다음에 합의하는 방법, 그리고 합의가 잘 되지 않았을 때 이 공탁이라는 제도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 있으면 댓글이나 이메일로 남겨주시면 함께 이야기해보고 상의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변호사님 오늘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인사드리도록 하죠.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